만약에 이런 거죠. 현우진이 막 애들이 막 현우진 선생님 수업을 막 들어요. 근데 나는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현우진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애들이 다 들으니까 안 듣는 나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학원 숙제도 해야 되는데 현우진 수업까지 또 듣는다는 거는 어때요? 너무 많은 비효율적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자, 압축 공부에 대한 1탄의 내용은 우리가 인강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 인강을 그냥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런 얘기였고, 그거에 이어서, 자, 인강인 할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2배 정도의 복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했고, 반드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압축 공부라는 이 책에서도 강의의 내용을 항상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하는 그 부분을 안 하면 인강은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 예, 이거죠. 그렇죠? 자, 제가 2탄에서 주되게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인강에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집착을 할까 이거예요.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 선생님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더 이제 뭐 과탐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어떤 불만족스러운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강에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 100%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불안해서였어요. 불안해서.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자신도 해야 한다는 그 불안감, 그것 때문에 인강을 우리가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선별해서 들어야 된다, 또는 듣고 나서 반드시 복습 안 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 안에 있는 실제 사례자들도 그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시간을 두 달, 세 달 이렇게 낭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는 새로운 강의를 듣기보다는 반복하는 오답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 앞두고는 새로운 강의 듣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틀리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고 반복해서 내가 그 틀리는 문제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강에 집착하는 이유는 100% 불안해서다. 만약에 이런 거죠. 현우진이 막 애들이 막 현우진 선생님 수업을 막 들어요. 근데 나는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현우진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애들이 다 들으니까 안 듣는 나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학원 숙제도 해야 되는데 현우진 수업까지 또 듣는다는 거는 어때요? 너무 많은 비효율적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가 현우진 수업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인강을 들어보고 현우진 수업을 듣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기존의 학원에서 할겠다, 아니면 나는 혼자 하는 게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들 중에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는, 결정을 내려서 선택을 해서 다른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막연히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취약점을 메우는데 시간을 투자해라, 이런 말을 결국에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모든 거를 따라하지 말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걸 찾아라, 이런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거 나한테 필요해? 이거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할수록, 지금 뭐 예비 고3 뭐 이런 친구들 시간이 부족하다 다 느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할수록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고 내가 필요 없는 것, 어떤 불필요한 것들을 뺄까, 이런 것들에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이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수록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고민해라, 이런 말이 책에 나와 있어요. 맞는 소리 같아요. 저도 정말 우왕좌왕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그 불안감은 최고조를 이루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약간은 좀 가라앉혀 주셔야 돼요. 가라앉혀 주시면서 무엇을 하지 않을까? 시간이 부족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이거 둘 중에 너한테 우선순위는 뭐야? 이렇게 하고 물어봐주고 자꾸 아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도한 욕심, 꼭 100점을 뭐 맞겠다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불안감 이런 거는 좀 내려놓고, 그 인강을 통해서 껍데기뿐인 만족감, 그런 것들을, 감정을 얻는 것에 우리가 힘쓰지 말고, 내가 정말로 목표하는 바, 내가 이 학교에 가려면 탐구 과목은 한 2등급만 맞아도 되지만 국어는 꼭 1등급을 맞아야 돼.
이렇게 되면 1등급을 맞도록 국어에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배분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과야. 그래서 이과를 가려면 국어는 약간 뭐 2등급을 맞아도 어떻게 해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수학의 그 비율이더라. 수학의 거의 40%씩 반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학교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다 따져서 내가 정한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로 한 그 공부에 최적화된 그런 공부 배분, 시간 배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강 속에서 얻는 것들만 취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책을 계속 또 읽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냐면 역시 인간과 관련된 사례이기는 해요. 그런데 인간뿐 아니라 우리 왜 플래너 많이 쓰잖아요. 친구들이. 그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이번에는 해보도록 할게요. 삼수생이 어떤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삼수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인강 중독이었고요. 삼수를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계획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수할 때는 어때요? 내가 그러니까 현역 시절에 인강 중독을 한 거죠. 인강에 중독이 돼서 인강으로만 공부를 하겠다라고 인강만 주구장창 들어서 그 인강만 주구장창 들어서 실패를 한. 그리고 나서 재수를 하는데 재수 때는 어때요? 정말로 내가 이번에 꼭 붙어야 돼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계획을 너무나 많이 오버해서 짠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짜다 보니까 계획을 맨날 못 지키고 이런 마음이 계속 좌절감으로 이어져서 결국 그 불안한 마음이 수능 때 가서 진짜 재수할 때 그 수능 때 또 실패를 맛보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치면서 삼수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봐봐요, 여러분. 3년을 꼬박 투자한 거야. 고3, 재수, 삼수. 그 3년을 투자해서 얻은 노하우를 이 책에 써놨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읽고 얻을 걸 얻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책 부분에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뒤에 더 좋은 내용도 많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뭐 광고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정말 제가 읽어서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한테 취할 것만 취하시는 것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자, 이 친구가 현역 때 실패한 이유가 인강 중독이 부른 첫 번째 실패라고 나와요. 자, 우연히 인강을 들었는데 학원을 다니는 중이었대요. 근데 학원을 다니는데 자신이 인강과 더 잘 맞더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모든 학원을 끊고 그때부터 인강으로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인강으로 공부를 했더니 갑자기 60점이었던 수학이 92점으로 성적이 상승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되게 좋았고 자기가 인강을 맞는다라는 걸 찾아서 너무 기뻤겠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인강만 들은 게 아니라 이 인강 강의 하나를 듣고요. 9시간을 복습을 했대요, 여러분. 처음에 수학을 너무 모르니까 수학에 거의 올인을 한 거죠. 그렇죠? 인강 하나를 듣고 그만큼의 진도만큼 정석을 풀고 그다음 다른 기본서도 한 권 더 풀고 그다음에 내신형 문제집을 하나 더 풀었대요. 그리고 인강 숙제까지 다 마치고 나면 9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사실은 점수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 친구가 정말로 안타깝게도 수학 상승의 그 급상승의 그 경험이 독이 되었다는 거, 결국에는. 왜? 재수를 했으니까 독이 되었다는 거죠. 아니, 왜 도대체, 이게 왜 독이 되었을까? 저 궁금해갖고 막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복습을 9시간을 매달린 자기의 그 노력은 생각을 못하고, 그거는 간과하고, 인강 자체 때문에 성적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인강 들으니까 내가 성적이 이렇게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판단 미스가 되는 거죠. 판단이 오류.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모든 과목을 다 인강으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판단 오류를 합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떨까요? 막 주구장창 인강을 들었겠죠. 암기 과목부터 시작해서 막 전부 다. 그래서 이 인강도 들어야 되겠고 저 인강도 들어야 되겠고 막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욕심 때문에 필요 없는 인강도 되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것만 들으세요. 필요한 것만.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 4시간을 자고 공부를 인강만 들었는데 수능장에 가서 받은 수능 점수가 국어 4등급. 쇼크죠, 그쵸?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사탐 5등급짜리도 있었대요. 하물며. 자, 그럼 여러분 이 인강 중독이 가져온 이 어마어마한 결과 아시겠죠? 아이와 반드시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인강 중독은 아닐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만 듣고 있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정말로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듣는 그 작업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강 중독이
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 착각,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썰 같은 거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재밌단 말이에요. 그 재밌고 때문에 안 가도 되죠? 안 나가도 되니까. 편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스스로 책을 뒤져서 공부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편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듣고 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 친구가 이거 모든 과목을 다 인강으로 해결할 때는 이렇게 9시간씩 복습을 못했을 거예요. 할 시간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강만 들으면 되는 걸로 판단 미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인강 중독이 가져온 첫 번째 이 참사를 꼭 기억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 나는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현역 때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해서 처음에 학원을 갔대요. 근데 학원이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독학 재수를 시작을 했는데 이 독학 재수가 정말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독학 재수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여기에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죽도록 공부했다라고 써 있어요. 아, 진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막 알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죽도록 공부했다는 그 마음이. 그래서 자습 시간도 막 올리고 공부 방식을 이제 바꿨대요. 아, 내가 인강 중독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인강을 이제 필요한 것만 듣고 굉장히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예,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공부량에 대한 집착이 생기더래요. 자, 그래서 계획을 세웠겠죠.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기를 반복을 했대요. 너무 계획을 막대하게 세우는 거야. 내가 할 수도 없을 만큼 막 그 욕심껏. 그래서 그 계획표 옆에다 왜 우리가 OX 피자 이렇게 그 표기하잖아요. 그 OX에 다 X만 쌓여가더래요. 플래너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플래너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플래너를 보면 X만 쌓이는 거예요. X만. 그러니까 어때요? O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하는데 나 이거 빨리 하고 이거 동그라미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에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재수 때. 아, 근데 저는 이 마음이 막 이해가 가. 네. 그래서 동그라미를 채우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막 대충 해서 동그라미만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뭐예요? 계획의 실패. 그리고 이 계획의 실패를 갖고 오니까 공부를 분명히 많이 했는데도 계속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불안감이 재수도 실패를 갖고 왔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삼수 결심을 했대요. 아,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재수하기도 힘든데 삼수하는 친구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수 때부터는 이러한 모든 시행착오를 다 집약해서 압축해서 이 친구가 했겠죠. 자, 삼수는 플래너 사용의 관점을 바꿨대요. 실패하지 않는 플래너 사용의 두 가지 원칙을 이 친구가 말을 하는데 먼저 최소량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래요, 여러분. 정말 욕심을 내려놓고 계획이 100%다 그러면 80%의 계획만 세우라는 거야. 그게 실패를 안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꼭 우선순위. 꼭 먼저 해야 될 거 파악해라. 국어를 딱 놓고 보면 봐봐요. 비문학도 해야죠. 강의도 들어야 돼. 문학도 해야 돼. 문제집도 풀어야 돼. 막 화작도 해야 돼. 뭐 문법도 해야 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중에 현실적으로 이건 다 불가능해. 그러면 나한테 네가 제일 지금 필요한 게 뭐니? 하고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 상황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야? 이렇게 자꾸 물어보래요. 물어봐서 지금 나 모의고사 기출문제 1회를 풀고 분석을 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해.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이게 제일 필요해. 그러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컨디션이 좋던 안 좋던 할 수 있는 만큼의 양. 아이가 왜 아플 수도 있고 약간 머리가 띵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뭔가를 하는 그 할 수 있는 양, 그 약간의 양,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요만큼이라도 하자라는 그 양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음속으로 그 부담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계획은 반드시 어긋나기 마련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처음에 세운 다음에 2주간 직접 체험을 해보고 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계속 수정하고 변경을 해서 나한테 최적화된 계획, 그 양을 잡아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평생 계획만 붙들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계획표만 짜다 끝나는 거죠. 그런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 제 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 딸은 굉장히 귀찮아하는 편이에요, 성격이. 막 꼼꼼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따로 플래너에다가 예전에 좀 쓰라고 좀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플래너에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왜 열품타라는 그 앱 올리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그거 보면서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대충 이렇게 메모식으로 뭐 이렇게 좀 한쪽에다 적어 놓은 다음에 그 열품타를 통해서 열품타라는 그 앱을 통해서 그냥 친구가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했다라는 거를 기록하는 정도로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다 있대요, 자기 말로는. 그리고 이 친구 그다음에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마지막 히든 카드라는 말이 나와요. 자, 마지막 히든 카드. 이 부분이 3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네.
만약에 저도 이거 꼭 여러분 저도 이거 꼭 히든카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아들이 한 과목을 못 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모의고사 때는 1, 2등급 받았던 걸 재수나 삼수하면서 수능 때 다시 4등급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한 문제에서 막혔다는 거예요. 그 뒤 문제들에서 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저 진짜 핵 공감이에요, 진짜. 정말 이거는 진짜 뼈에 사무쳐. 그러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상황 자체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맞고 틀렸고 이런 피드백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알려줬어, 아무도. 예. 얘가 이제 모의고사를 만약에 봤는데 수학이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네가 어느 날 당황을 했어. 그러면 얘한테 자기 자신한테 당일날 느낌을 반드시 기록을 해놓으라고. 모의고사 보고 나면 이거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보고 나면 꼭 기록을 해놓으라고 하세요. 자, 보세요. 한 문제에서 막혔잖아요. 그럼 불안해. 그럼 페이스가 흔들려. 그러면 수능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넘길지 찍을지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수능날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 한 2분만 고민하고 넘긴다든지 3분만 고민하고 넘긴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정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국어 지문이 나왔어요. 삼수할 때, 그 수능 볼 때. 이때 이 친구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국어 지문이 나오면 일단 끝까지 읽고 걸을 수 있는 선택지는 거르고 만약에 못 풀면 5분 이내로 넘어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문제 빼고 다 맞았다는 거죠. 네. 자, 제가 수능을 겪은 엄마로서 이게 정말로 최고 중요하더라. 시나리오 만들어 놓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꼭 아이한테 말해주세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가 시간에 쫓겼어, 만약에. 그 얘야, 실전에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야. 너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스스로한테 질문한 뒤에 그 답을 찾는 게 바로 히든카드. 여러분, 히든카드. 진짜로. 네.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여기 영어로도 제가 막 써놨죠? 네. 이거 러닝그라운드님의 채널에서 제가 봤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 책에도 똑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같은 행동을 계속 이 친구는 반복을 했던 거죠. 재수 3수 동안 정말 하나 고치고 나면 또 자기가 했던 것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3수 때, 이 모든 걸 다 집약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너무나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3수 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꼭 이 부분 아예 이렇게 수능 겪은 엄마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넘길지 찍을지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꼭 수능이 아니어도 애들 시험임도 중요한 시험이다. 내신 시험이에요. 그럼 시험 때 모르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 그럼 그거 네가 몇 분 고민하다가 넘길지까지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몇 번으로 이거 모르는 거 나오면 몇 번 이렇게 찍는 것까지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한 훈련까지 되면서 당황했다가도 다시 나의 멘탈을 붙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히든카드.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집 공부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경우들이 정말 흔하진 않지만 많긴 하구나. 예,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뭐 빌려서 읽어보시던 구입해서 읽어보시던 한번 해보시고 아이와 함께 뭐 이렇게 일주일에 뭐 아이가 이걸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되게 두껍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한 어떤 그런 사례라도 아이랑 읽고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툭툭 말하고 자연스럽게 아이 부담 갖지 않게 그렇게 말해주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계속 들으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렇게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축 공부를 3탄으로 마무리할지 2탄으로 마무리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책에 대한 저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없어지길 바라면서 영상 제가 이제 완전히 힘을 내서 지금 다다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